잘 보이시나요?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태스크는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액션 레코그니션입니다. 원래 모션 제너레이션도 제가 해야 되는데 저저번 주에 이제 노성혁 연구원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모션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좀 간단한 게 짚고 그리고 액션 레코그니션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AI 아바타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자면 일단 AI 아바타가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터랙션 레벨에 대해서 인터랙션 이 스킬이나 레벨을 어, 되게 비슷하게끔 똑같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아바타가 사람과 똑같이 인터랙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 다음과 같이 세 단계의 인터랙션 플로우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퍼셉션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언더스탠딩과 레스폰스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이 액션 레코그니션의 관점으로 퍼셉션과 이 인터랙션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셉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AI 아바타가 사람의 눈과 똑같은 역할을 가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보거나 뭐 사람을 보거나 어, 이 인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셉션 같은 부분에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등등의 이제 인지 과정을 거치게 돼서 언더스탠딩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언더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셉션에서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셉션은 단지 어떤 것이 있다 라는 명시적으로 판단을 할 뿐이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언더스탠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스탠딩을 하게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퍼셉션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뭐 밥을 먹고 있다는 거, 이 AI 아바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걸 이제 보고 있다고 하면은, 언더스탠딩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맞췄다면, 그 이해에 대한, 어, 적절한 이 레스폰스를, 줘야 될 것을 준비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더스탠딩의 과정이 끝났다면 이제 레스폰스를 넘어가게 되는데 이 레스폰스 과정은 이제 모션 제너레이션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AI 아바타가 사람에 대해서 밥을 먹고 있다는 걸 보고 인지를 하고 이해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대답으로 뭐 어떤 거 먹었어? 라든지 비슷한 이제 적당한 레스폰스를 나타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AI 아바타가 사람과 컨버세이션을 나누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이 레스폰스의 부분에서는 이제 스피킹,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적으로 제스처를 제네레이션을 하는 것을, 또한 이제 레스폰스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비전에 대한 이제 한 분야인데, 결국에 어떤 한 사람의 형태를 잡을 수 있고, 그 사람의 형태에 대해서 중요한 바디 포즈에 대한 그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디 포즈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관절의 조인트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의 조인트를 찾아내게 되는 방법이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보통 스켈레톤 베이스드의 데이터 이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바디 모델의 경우가 이제 스켈레톤이 있고 컨투어가 있고 볼륨 베이스의 모델이 있는데 보통 저희는 딥러닝에서 이 스켈레톤 베이스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켈레톤 베이스가 이 컨투어나 볼륨 베이스 모델에 비해서 다음과 같이 어, 뭐 발목이나 무릎이나 뭐 어깨나 팔목처럼 명시적으로 이 조인트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닝을 하거나 인프루언스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이 컨투어나 볼륨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결국 비디오나 사진을 통해서 사람의 제스처나 액션 그리고 포즈를 그 중요한 키포인트인 조인트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이게 말 이외에도 이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비언어적인 인터랙션을 한다는 것은, 소통하는 그 대표적인 방식은, 신체를 이용한 제스처, 그리고 액션, 그리고 포즈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에 지금 사람도 자기만의 이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 가능한 것처럼 이 AI 아바타도 똑같이 사람과 비슷하게끔 비언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제스처나 액션, 포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부분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리얼타임으로 사람의 자세를 추적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제 AI 아바타 입장에서 사람의 행동을 그러니까 보다 세밀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많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이제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X와 Y 축에만 해당하는 이 평면에서의 이 사람의 포즈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는 싱글 펄슨 에스티메이션, 하나는 멀티 펄슨 에스티메이션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글 펄슨 에스티메이션 안에서도 이제 다이렉트 리그레션과 히트맵 베이스드의 방법으로 나뉘게 되고 멀티 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이제 탑다운 접근 방법과 이제 바텀업의 접근 방법이 사용되게 되는데 현재 싱글 펄슨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그 멀티펄슨 탑다운과 바텀업 방식이 주로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과 바텀업에 대해서 저번에 발표를 이미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 있을 때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했을 때 각 사람의 바운딩 박스를 먼저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운딩 박스를 예측을 하고 그 안에 각각의 그 아이디가 있는 그 안에 사람의 각각의 조인트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샷다운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바운딩 박스를 먼저 예측을 하지 않고 사람의 포즈들만 먼저 다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포즈를 예측을 하고 이 예측을 한 거에 있어서 그 각각의 사람의 관절을 이어주게 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아래 보시면은 순서 속 정확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탑다운 방식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휴먼을 먼저 디텍션을 하고 이제 조인트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 바운딩 박스를 먼저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속도가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다라고 좀 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신에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대로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이제 조인트를 먼저 찾게 되고 그에 대해서 컴비네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고 어, 확실히 이제 그 바운딩 박스를 먼저 디텍션 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정확도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바운딩 박스가 없는데 어떻게 조인트를 갖다가 에스티메이트를 하죠? 어, 바람압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서 어, 이 먼저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조인트를 갖다 저기 뒤에 있는 나무를 갖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응. 근데 어떻게 조인트를 먼저 찾죠? 제가 그거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에 있어서 차이점이 먼저 이 바운티 박스를 먼저 이 디텍션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이 설명이 되고 있어서 그걸로 이해를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운딩 네. 박스든지 아니든지 하여간 사람을 먼저 찾아야지 조인트를 뭐 에스티메이트 하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람하고 그 뒤에 있는 배경들이 있는데 네. 배경도 그걸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표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다라는 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생각이.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 나중에 네네. 하고 네. 그렇게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다음에 네. 지나가죠. 네. 네, 그래서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인데,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다르게 Z축이 추가가 돼서 3차원 공간 안에서 사람의 이제 조인트, 이제 키포인트를 찾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스케이팅 하는 것에 대해서 이 3차원 공간으로, 이 사람의 이 조인트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2D 포즈를 먼저 에스티메이션을 한 다음에 이 2D 포즈에 대한 이 뷰와 다르게 다른 앵글의 뷰로 3D 포즈를 지금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앵글에서 봐도 이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결과를 보고 이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아웃풋을 봤을 때 어색하지 않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2D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어, 알맞게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D를 가지고 네, 3D를 추정한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2D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3D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D에 대한 앵글, 뷰가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탑다운이에요, 바텀업이에요? 이거는 바텀업 방식입니다. 바텀업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네. 탑다운 바텀업에서는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멀티 피플이 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탑다운 해야 되는 거야, 바텀업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보면 다 바텀업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 오픈 포즈라는 그 모델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하여간 한 사람이 아니고 싱글 퍼슨이 아니고 멀티 퍼슨일 때도 그렇게 한다. 바텀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 하여간 그거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다시 네네. 클래리파이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첨언을 해드리자면 그 바텀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되냐면 말하자면 신체 부위를 지금 이게 여기 보이실 텐데 이게 신체 부위마다 이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신체 부위들을 먼저 이런 식으로 디텍트를 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바텀업이고요. 보통은 아, 그 성능이 조금 그 시간적으로 좀 더 그 탑다운 방식보다는 좀 더 빨라서 이걸 하는 경우가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사람들이 많고 겹쳐 있을 때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붙이는지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다른 사람의 몸통에 붙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음, 아, 첨언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금 이 나오는 이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이제 결과가 이제 스켈레톤의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은 이제 심플이라는 다른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툴이 있습니다. 이 심플은 아웃풋으로 이 메쉬의 형태로 출력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메쉬라고 하는 것은 어, 이 폴리곤이라는 여러 폴리곤이 모아져서 이제 메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국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각각의 이 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이어진 이 삼각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들이 지금 폴리곤이게 되고, 어, 이 점들이 각각의 그 벌텍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총 거의 7,000개 가량의 벌텍스랑 이제 23개의 조인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텍스와 조인트를 어, 바디 쉐입 파라미터와 포즈 파라미터로 이제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쉐입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체 비율, 그리고 키, 이제 몸무게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 할 때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이고, 포즈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인트가 23개 3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 x 3의 실수의 형태, 그 매트릭스를 가지게 되면서, 이 각각의 조인트가 얼마나의 이 로테이션이 되었고, 어디의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저희 오세부 과제에서 쓰고 있는 이 그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툴인 익스포즈라는 툴이 있는데, 그 익스포즈의 지금 베이스라인 모델이 지금 이 보여드리는 엔드 투 엔드 리커버리 오브 휴먼 쉐이프 앤드 포즈라는 모델입니다. 일단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심플처럼 똑같이 이제 아웃풋으로 메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심플도 그렇고 전에 스켈레톤 아웃풋으로 나오는 이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이제 2D의 코디네이트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의 그 2D 키포인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여기에서는 이 2D 코디네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CNN의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그 특징을 추출을 한 다음에 3D 리그레션 모듈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3D의 파라미터를 이제 산출을 하게 되고, 이 파라미터로 이 사람의 메쉬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메쉬를 추정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내서 이게 실제 사람인지 아니면 만들어낸 건지에 대한 적대적 방법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프로젝션이 있고, 지금 윌 프로젝션에 이제 로스가 있는데, 결국에 이 3D 메쉬를 통해서 이 거의 2D의 죄송합니다. 2D의 이 코디네이트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키 컨트리뷰션이 이제 unpaired 2D 키포인트 어노테이션을 이제 3D 스캔에 사용을 한다라는 말인데, 이 unpaired 2D라는 것은 결국 이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스켈레톤 아웃풋의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심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2D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차를 구해서 그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GT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만 가지고 어, 이 파라미터라이즈로 생성이 된 이 3D 메쉬를 2D로 리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그 리프로젝션 시킨 것과 이 2D의 GT 값을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 모델이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3D 리그레션 모듈을 통해서 나온 이 세 개의 파라미터 아웃풋은 이 3천의 형상을 가지는 표현을 하게 되는 레이턴트 벡터로 표현되게 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프로젝션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휴먼 3.6 밀리언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면은 각각의 다른 배우들과 각각의 다른 포즈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뒷모습에 대한 어, 2D 포즈를 추정을 하고, 그리고 3D 포즈로, 이거는 다른 이 알고리즘이긴 한데, 이제 3D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개의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다른 4개의 카메라 뷰로 어, 데이터셋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뭐 활동 같은 것을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작업을 어, 행동 인식, 액션 레코그니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이 백플립이라는 이제 백덤블링이라는 뭐 동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시게 되면 현재 어, 동작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결국엔 이 사람이 이 백덤블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이 스냅샷에 대해서 이 모델에 인풋을 넣게 되면 이 펄링이라는 프리딕션이 나오는 것처럼 이 동작을 잘못을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에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액션 레코그니션에서는 이 스페이셜한 인포메이션도 중요하지만 이 템포럴한 인포메이션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언더스탠딩 태스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제 AI 아바타 관점에서도 살펴봤을 때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액션 레코니션 같은 경우는 사람의 행동을 또 인식하고 이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AI 아바타와 사람 간의 인터랙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태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 리코그니션의 패스트 워크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어, 조그만한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전에 있던 워크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 모션 필드라는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모션 필드라는 것은 이제 움직임이 발생한 시간에 따라서 움직임이 발생한 모든 점의 모션 벡터로 얻어낸 그 2차원의 모션 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록색 그림이 남색 그림으로 이렇게 중간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조금 이동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점으로 표현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움직임이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움직임이 발생한 모든 점의 모션 벡터로 어떤 애는 그 2차원의 모션 맵이라고 이제 이것을 이제 모션 필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모션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것은 모션 필드를 구하기 위해서 어, 그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 픽셀 값과 주변 픽셀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동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이동을 계산한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을 보셔도 큐브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조금 이렇게 어, 로테이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또한 모션 필드로 나타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시는 것, 이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 또한 이 액션 레코그니션 태스크는 템포럴한 피처를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 특징을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변하는 이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 되게 잘 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티컬 플로우라는 방법을 이 2014년에 나온 이 투스트림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for 액션 레코그니션이라는 논문에 나오게 됐는데 어, 이 접근 방식에서는 이제 두 개의 병렬로 구성된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한 스트림에서는 싱글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컨볼루션을 이용을 한 다음에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이 템포럴한 시간에 대한 이 특징을 뽑을 때는 멀티 프레임에 대해서 그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피처를 뽑아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서 이 얼만큼의 프레임에 이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이 되게 되고 마지막에 어, 이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게 되고 그것을 이제 SVM을 통해서 클래시파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현재 전에 네, 잠깐 네, 보면 네, 그게 이제 그 멀티프레임에 대해서 옵티컬 플로우로 표현이 됐는데 네, 네, 지금 이제 그 카메라가 그쵸 센서가 현재 그 스태틱으로 픽스드된 위치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카메라가 이동이 되거나 네, 또 이 사람이 또 네, 어떤 다른 어떤 그 무빙 플랫폼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무슨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이동하거나 그런 네,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뭐랄까 좀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좀 부족한 음, 오케이, 그런 성능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방금 보여드린 논문은 2014년에 나온 논문이고 지금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액션 레코그니션을 현재 오세부 그 과제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말해서 이 노드와 이 엣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그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노드는 이제 인풋 데이터를 의미하게 되고 이 엣지는 이 노드들 간의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된 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자면 이 노드들 사이에서의 그 릴레이션십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연관성에 대한 어, 연관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 노드 안에는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이제 피처 벡터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소셜 그래프와 같은 이제 다음 데이터의 형태로 보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예시를 들 경우에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안에 있는 이 노드들이 결국 사람이 되겠고 그와 연관된 링크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가 엣지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엣지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노드 안에는 그 사람의 뭐 나이, 성별, 학교 등등 정보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어, 이-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한 이것이 엣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3D 메쉬인데 이 3D 메쉬 또한 그래프 구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그 회의 시간이 6분 남았다고 떠서 혹시 어, 죄송하지만 다시 방을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록이 되고 그래서 그 네네. 이후에 하는 것도 이제 뭐랄까 편집해서 같이 네네. 하나로 이제 막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죠. 그러면.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모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방금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그래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을 레프레젠트를 해서 학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그래프 데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기에 있어서 이 add jason 매트릭스랑 이제 피처 매트릭스를 디파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결국 지금 adjacency 매트릭스는 이 결국 노드들 간의 커넥티비티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의 노드 같은 경우는 지금 2번과 3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과 3번에 대한 이 컬럼에 대한 값을 이제 1로 주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번과 3번과 1번과 5번 그러니까 즉 자기 자신만 빼고 전부 다 이제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컬럼 빼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3이라는 노드 또한 자기 자신을 빼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이제 피처 매트릭스인데 결국에 이 피처 매트릭스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러니까 피처를 가지고 각 노드들이 어떠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음은 이제 1이랑 0으로 표현을 했는데 다른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소셜 그래프 아까 보여드렸던 소셜 그래프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처를 좀 비유를 드리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뭐 나이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그것 또한 이제 이 피처 매트릭스의 피처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그래프를 이제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을 시켰다면 이제 컨볼루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컨볼루션의 특징을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CNN에서는 이제 웨이트 쉐어링이라는 것을 이제 결국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왼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이 리셉티브 필드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웨이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CNN은 다들 이제 모두 아시는 것처럼 어, 동일한 픽스드된 하나의 웨이트를 가지고 슬라이딩을 통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웨이트가 이제, 어, 필터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노드들을 학습을 시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어, 이 그래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게 될 때, 어, 이 인접 노드들에 대해서 결국 많은 연산들이, 그러니까 중복되는 연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으로 예를 들어서 나오게 되는 그 액티베이션 맵의 픽셀 같은 경우에는, 근처 픽셀들끼리 되게 그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웨이트 쉐어링을 하게 될 때에는, 트랜슬레이션 인베리언스라는 특징이 더해지게 되는데,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인풋의 이미지가 어떠한 뭐 동작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동작이 여러 프레임이 시프트가 되어도 웨이트 쉐어링 때문에 좋은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결국 지금 이 그래프의 레프레젠트와 방금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컨볼루션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래프 데이터를 아까처럼 이제 애드제이선시 매트릭스랑 이제 피처 매트릭스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두 개의 매트릭스를 각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지금 이런 그래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방금 애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피처 매트릭스는 그의 피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다르게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위 웨이트,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아까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그 2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 좀 더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발표를,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 그림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A와 H를 먼저 곱하게 되고, 이 그러니까 AH를 결국에 그 H로, 이퀄로 두고 되게 되는데, 그 H를 그러니까 이 웨이트는 결국에는, 어, 컨볼루션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와 H, 그러니까 애드 제이슨스 매트릭스랑 이 피처 매트릭스를 곱하게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값과 이 웨이트에 대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 스트럭처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어, 이 채널 수에 대한 이 수이게 되는데, 이제 그래프 컨볼루션을 총 3번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리드아웃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어, 프리딕터의 이제 값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딕터를 통해서 레이블을 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액션 레코그니션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이 API를 이제 파이토치랑 이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그 방금 말씀드린 두 태스크에 대한 코드들은, 어, 웬만한 소타 코드들은 이제 GitHub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요번에 이 액션 레코그니션 준비하게 된 것도, 제가 기분 연구원한테 이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한 이 자료를 조금 받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7월 달쯤에 리얼타임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액션 레코그니션 대해서 데모를 한 건데 이것은 싱글 펄슨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되게 어, 이 액션 레이블이 바로바로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펄슨에 대해서는 되게 예측을 잘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요번에 대해서 이제 그 7월 말고 10월 달에 이제 데모를 한 건데 이것은 이제 멀티펄슨에 대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방금 이 기분 연구원에 대해서 이 워킹하고 있는 그 레이블이 되게 좀 늦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제시카가 이제 핸드웨이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늦게 예측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비교적 싱글 펄슨에 대해서 비교적 좀 속도가 느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싱글 펄슨에 대해서보다는 이제 멀티 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가 어, 물론 0.05초 차이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걸리기도 하고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후에 이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해서도 이 멀티펄슨에 대한 액션을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이제 시간이 좀 되는 것을 지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 콘클루전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어, 이 기분 연구원한테 받은 이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콘클루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그 오세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액션 레코니션과 이제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퀀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프레임에서 어, 이 전체 프레임 그러니까 이 윈도우 사이즈를 정해서 이 그것에 대한 이제 시퀀스 베이스드 액션 레코니션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방금 이 멀티펄슨에 대해서 지금 딜레이 문제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게 결국 딜레이가 되는 그 수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 0.05초가 지금 이 싱글 펄슨일 때 0.05초고 한 사람씩 늘어날 때 이 0.05초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를 들어 두 명일 땐 0.1초가 걸리게 되고 네 명일 땐 0.2초 정도의 그 네, 딜레이가 그 가 된,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아이고, 혹시 방금 자료를 띄우고 하셨나요? 자료가 안 보였어가지고. 진짜요? 아, 지금 PPT 화면밖에 안 보입니다. 아, 네, 이제 보이네요. 이제 아, 보이시나요? 아니, 지금도 돌아갔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네, 지금은 보입니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이 현재 오세부에서 이제 멀티펄슨 에스티메이션과 액션 레코그니션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된 것을 제가 이 기본연구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어, 조금 공부를 해봤고 지금 있는 방금 보여드린 그 DMLab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는 어, 딜레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0.05초라는 것이 결국에 하나의 사람에 대한 싱글 펄슨일 때는 0.05초가 걸리고 두 사람일 때는 0.1초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0.05초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가 이 네 사람을 뜻하게 되는 거고 이게 윈도우 사이즈를 뜻하게 되는 거고 이 50%는 결국에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가 60이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50%를 이제 봐야만 이제 최소한 50%를 이 프레임을 봐야 이 그에 대한 액션이 레코디션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래서 결국 이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딜레이 프로블럼이 있고 어, 이 AI 아바타 관점에 있어서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랑 이 액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익스포즈를 통해서 지금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핸드 쉐이킹 프로블럼이라는 게 이제 손이 좀 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는 거냐면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진행을 할 때, 그 사람의 손이 이 오클루전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3D 메쉬 아웃풋에 나오는 그 결과가 이 손이 떨리게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그냥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어, 말하기 위해 적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인식할 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타임 네, 딜레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윈도우 사이즈를 어, 줄이는 것이 일단 최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 60이라는 그 가정 하에서 지금 저런 아까 같은 그 6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게 되고 뭐 방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딜레이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 액션에 대해서는 지금 프리딕션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딜레이 때문에 이 포즈 에스티메이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윈도우 사이즈를 좀 줄여보는 것이 제 입장에선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 네, 일단 그렇습니다. 뭐 그래프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피처를 네, 그 상호관계 피처를 뭐 얻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더 뭔가 좀 더 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프로세스를 좀 더 빨리 하게끔 해야 되는데 윈도우 사이즈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에는 문제를 갖다 많이 생각하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뭐랄까 이제 병렬 처리를 통해서 네, 지금 GCN하고 플러스 이제 또 어떤 다른
좀 더 이 모션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잘라가지고, 네. 그 아토믹 사이즈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병렬로 저기, 그, 학습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션에 대한 거는 다른 어떤 과제에서는 다 리얼타임으로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만 그렇거든, 지금. 아, 그러니까 모션에 대한 어떤 값이 네. 0.1초, 0.2초 내에 정확한 값이 나오지 않으면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잘못된 구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모션이 다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지. 맞습니다. 음. 그 얘기를 지금 기분 연구원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봐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지금 보면 모션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저기 뭐 GCN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머지 그 아까 지적한 것들 그런 것도 네네. 추가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 제가 부분을 좀 GCM, 더 네네. 완벽하게 해서 네네. 그리고 그 이슈 같은 것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어프로치 같은 것들을 네. 나열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GCM 부분도 다시 수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그렇지. 좀 올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멀티플라이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